만나지 않기로 했잖아. 나 할 말이 있어.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난 해야 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듣기 싫다고! 제발 좀 들어봐. 나 네가 원하는 여자가 될게. 필요 없어! 우리 이제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무슨 말이야?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나서 자살한다?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총구를 자기한테 돌린다는 걸 잊은 거군요. 거짓말입니다. 피고는 충분히 침착한 상태였습니다. 꼭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피고는 총 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발은 근접 사격, 두 번째는 떨어져서 쐈으니까. 네. 첫 발을 쏘자 사비의 씨는 쓰러졌죠. 슬펐나요? 아닙니다. 피고는 다시 한 발을 사비의 가슴에 쐈습니다. 겁이 났나요? 아닙니다. 피고는 마지막 한 발을 사비의 머리에다 대고 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치 자살하려던 것처럼 가스를 틀어놓고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기억 안 나요. 이의 제기합니다. 첫 발이 나간 후 사비의 군이 피고에게 쓰러졌고 피고가 들고 있던 총구가 그의 몸에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 발이 발사된 겁니다. 기보 부인께서 사비에게 보낸 정보는 소피가 파리로 갔음, 절대로 만나지 말 것.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사비에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피가 정말 그럴 줄 몰랐을 거예요. 사비에는 워낙 곱게 자란 친구니까요. 사비에도 설마 했을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맡기면서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누군가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비에는 즉각 소피를 피하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비에는 겁내고 있었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고요. 잠도 친구 집에서 자던가 아니면 자기 집에 친구들이 데려왔거든요. 결국 소피가 사비에를 찾은 거죠. 소피는 쭉 단 둘이서만 만나기 원했거든요. 그 일이 있었던 날 파리의 한 카페에서 저랑 만나기로 했지만 사비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피 오자노 씨, 피고는 정신이 든 후 경찰 신문에서 내가 아는 건 사비의 앞에서 죽으려고 총을 꺼냈다. 그런데 첫 발이 나간 순간부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예? 그럼 오늘은 새로운 진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고 싶었어요. 사비에와 함께 죽고 싶었어요. 그럼 더 이상 사비 씨를 우연히 살해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그럼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소피 오자노 씨, 내가 만약 당신 입장이었다면 강사님, 내 입장 대본 적 있어요? 보셨죠? 피고는 진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비의 베르제레입니다. 혹시 뭘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비의 베르제레입니다. 혹시 뭘 좋아? 내가 뭘 좋아하냐고요? 예측 불가한 상황? 오늘같이 남자가 쫓아온다든지. 에이, 그게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삶이란 예측할 수 없어요.
계속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난 그런 삶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생각을 왜 하는데요? 삶을 파악하기 위해서? 삶이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긴 거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오고 싶었나 봐요. 고양이 좋아해요? 길게 자란 풀 속을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검은 고양이. 고향이 어디예요? 가족이 덩케르크 근교에 살아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전 해변의 조약들을 좋아해요. 돌은 다 좋아하죠. 주워서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깨보고 싶어요. 우리 오빠는 전투기 훈련 중에 추락해서 죽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참 안 됐네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나한테 관심 있어요? 네. 사비에 씨는 뭘 좋아하세요? 운동해요? 네. 가족은 어디 살아요? 아버지는 아라스에서 병원을 하고 계세요.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공부해야 돼요? 같이 해요. 아, 그게 아니고 코로나 교수 강의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코로나 교수는 왜 그렇게 생식기에 집착하죠? 요도나 방광. 아, 코로나 교수 강의가 원래 좀 어려워요. 우리 같이 정어리구이 먹으면서 공부해요. 덩어리 싫어하는데. 특히 겨자 발라서 구운 우리 엄마 거. 우리 집엔 1년 내내 그 냄새가 배어있거든요. 마당이 난리는 난리야. 하지만 별 상관 없어요. 이런 날씨엔 소피가 집을 나갔을 때가 생각나요. 그 병원에서 간호사 하면서 남자만 만났잖아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몸도 팔았잖아. 그러니까요. 늙은 이사놈하고 붙어 먹었었다며?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55살. 난 소피가 지 오빠랑 붙어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마을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지 오빠랑 사랑 노름하는 것 같다고. 소피가 집을 나간 게 몇 살이었지? 16살이었나?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나 너무 무서워서. 걔가 네 하루 일과를 낱낱이 알고 있는 게 분명해. 사비에 별 생각이 다 들어. 소피가 널 본 것까지. 난 너한테 숨기는 거 없잖아. 소피가 날 봤어. 우연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던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그리고 그 다음엔? 너랑 내 얘기를 해줬지. 질투할 땐 아무 말도 안 들릴 거야. 야, 질투하려면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걔는 날 사랑하지도 않았어. 확실한 건 모르지. 확실한 건 네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넌 날 사랑하잖아. 날 사랑하지? 이 탁자가 탁자인 건 맞아? 무슨 비교가 그래? 널 탁자에 비교한 건 아니고. 우리 사랑을 탁자에 비교한다 그거지. 얼마예요? 뭐가? 그거요. 이거? 어떻게 써요? 우선 장전을 하고. 내 말은 우리 사랑이 탁자처럼 실제한다는 거야.
난 그것보다 더 생명력 있다고 생각해. 소피가 원하는 게 대체 뭐였어? 얼마예요? 4,800. 저 2,500밖에 없어요. 장난해? 제게 총을 보여줬어요. 소피는 저한테 뭘 감추는 게 없었거든요. 소피는 뭘 숨기는 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무슨 뜻이죠? 좀 열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쉽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사비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은 거군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엔 오히려 사비에가 마음을 쏟았다? 그럼요. 사비에는 소피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사비와 섹스하지 않은 건 아니죠. 피고는 오히려 아무 남자하고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굳이 침대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엌 식탁이면 충분했죠. 여기 피고의 옛 애인이 보낸 편지를 보시면 붉은 천이 덮인 식탁에서의 정사가 아주 명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별걸 다 얘기하십니다. 단 한 문장을 가지고 한 인간 전체를 판단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저 편지를 그냥 놔뒀을까요? 숨겼거나 버렸겠죠. 대심원 여러분, 피고가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그 마음속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여러분은 피고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소피! 여기 전망 최고지 않니? 모두들 이 방을 달라고 성화하는데 아무한테도 이 방을 주고 싶진 않더라니까. 너만 여기 있고 싶으면 되는 거야. 나도 이제 너한테 정이 들었나 보다. 아이고, 또 하루 종일 울고 지냈지?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런 놈 잊어버려. 걘 날 죽인다고 협박했고 정말 끔찍했어. 그 여자애 많이 사랑했어? 사랑이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게 괴로웠지. 소피가? 아니, 걔는 날 사랑하지도 않았어. 내가 헤어지자니까 기분 나빠했다던데. 친구들이 다 그래. 언젠가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식어버리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 무섭진 않아? 무섭진 않아. 라쇼는 한 반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고 그래. 안 돼. 난 너랑 결혼할 수 없어. 왜? 내 깊은 확신이 그래. 넌 너무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튼 안 돼. 아줌마, 나 계속 여기 있을게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한 가지에 집착하면 안 좋아. 하지만 빈속은 더 안 좋지. 뭘 좀 먹자. 응? 소피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이랑 초코 케이크 어때? 소피 때문에 샀는데. 나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이 다 착하다고 생각한 게 내 잘못이었어. 떠나야 되면 떠나. 나뿐만 아니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게. 라쇼가 주소를 가르쳐 준 것 같아. 소피가 학교 앞에 날 찾아왔어. 물어보면 몇 시에 끝난지 바로 알 수 있거든. 사비에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어.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꼭 병원 차리자. 넌 흰 가운을 입고 난 접수를 받는 거야. 내가 도와주는 게 좋지? 처음이야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벌써 이틀이나 방에 틀어박혀 있었잖니. 이렇게 방에만 있지 말고 자, 이제 그만 헐 털어버리자.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서로 잘만 지나면 아주 딴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애가 여기 이빨로 꽉 물고 있어요. 자꾸 밑으로 가라는 느낌이야. 좋아하지. 자, 시간이 약이에요. 저는 못 견디겠어요. 나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소피는 그렇게 말했어요.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사비를 다른 여자한테 보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총을 꺼내 보여줬죠. 침대 밑에 있었어요. 의계선 소피 씨를 냉혹한 범죄자로 보시나요? 물론 소피가 흉측한 일을 저질렀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한 곳은 너무 빠져 있어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였어요. 난 내 운명에 따를 수밖에 없어. 그녀는 사람들에 의해 비참함을 느꼈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이란 울타리 안에 스스로 자신을 가뒀죠. 여보.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겨자 잔뜩 바른 정어리 구이요. 내일 소피 생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매년 주던 것처럼 돈이나 주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줄 건데요? 당신이 줘요. 얼른 손이나 씻고 와요. 저녁 차려 놓을게요. 아유, 야, 좀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좀. 너 우냐? 아유, 울기는 새끼야. 둘 중에 하나야. 걔 그냥 설설 기계 패버리든가, 아니 잘 있어. 코로나 교수랑 잘해봐. 차버리든가. 아, 너가 끝내야 된다고. 하지만 난 아직도 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끝내야 된다는 거야. 너 완전 쪼다 새끼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때 피고는 사비에게 추파를 던졌던 거군요. 정직하고 능력과 야망을 갖춘 청년이었고 게다가 존경받는 집안 출신이었으니까요. 대답하세요. 네, 재판장님. 야,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그러던데. 아우, 그런 애들은 그냥 개떡이 되게 패는 게 약이야. 질질 끌면. 사비에 씨의 아버지는 폐역 장교로 재산가였고, 이야, 좋은 신랑감이네요. 편안한 미래가 보장돼.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너 보는 데서 일부러 딴 놈들이랑 또 그런다니까. 내가 봤을 때 걔는 꼴로나 교수랑 노는 걸 즐기는 게 아니야. 그걸 보고 괴로워하는 널 보고 즐기는 거라고. 말하자면 그때 피고는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저러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피고는 왜 사랑하지도 않는 꼴로나 교수 품에 안겼나요? 그게 걔가 널 사랑하는 방법인가 보다. 소피한테 가야겠어. 뭐? 아우, 멍청한 짓 좀 그만해. 걔가 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라면 나 오히려 괜찮아. 근데 왜 자기 스스로한테 상처를 입히는 건지 모르겠어. 뭐 어디 다른 데라도 갔다 오는 건 어때?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그게 걔가 바라는 거라니까. 모르겠다.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 그 여자들의 상투적인 수법 아닌가요? 그런 건 연애소설에서 많이 봤을 텐데 아니에요? 떠다닌다 그랬는데. 모르겠다고요. 피고, 대나무 위에 올라가서 온갖 소설들을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자긴 이렇게 떠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걔가 어렸을 적부터 갖지 못한 게 뭔지 알아? 엄한 아버지야. 걔가 아버지한테 엉덩짝 한두 대라도 쳐맞아봤으면 지금이랑 달랐을걸? 이걸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실망하고 있겠네요. 요즘 어떠니? 공부할 게 많아. 집에 좀 자주 들려라. 9월에 왔었잖아.
뭐 일은 없고 졸업 시험에 떨어졌어. 공부만 했다며. 지금 새로 했네? 소피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진짜 예뻐. 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뭔가랑 싸우고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정성이 나쁜 애는 아니야. 발랑 가진 애는 도덕 아니고. 걔는 그럴 애가 어때? 그 남학생 아직도 만나냐? 꼴로나 교수랑도 잤다니까. 걘 시험에 붙었어. 아, 야, 아유 아무래도 꼴로나 교수가 니보다 나은 거 같다. 난 다음에 다시 봐야 되고. 졸업하고 내년 봄에 결혼하면 파리에서 같이 살 거야. 사비에와 소피 클리닉. 그럴듯하지? 생일 선물이다. 우리가 늙으면 그땐 네가 우릴 챙겨줘야 돼. 피고는 당시 사비에 씨를 사랑한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 제가 아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도 본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진술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정황에서 사비에 씨와의 관계가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말해 주실까요? 사비가 절 따라왔어요. 뭘 좀 마시자고 했고요. 자기 집에서 정어리 구워 먹자고 했고, 전 정어리는 그렇게까지 당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선 피고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거군요. 전 정어리가 싫어서 싫다고 말한 겁니다. 사비는 좀 당황했어요. 손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죠. 그 손을 제 가슴에다가 갖다 댔고, 그 다음에 그의 집에서 같이 잤습니다. 자자고 한 건요? 사비에 씨였나요? 기억 안 납니다. 좀 이상하진 않았습니까? 이제 막 만난 남자랑 같이 밤을 보내는 거요. 저도 원했습니다. 쉽게 원하는군요. 재판장님, 아니 뭐 사비에 씨도 원하고 꼴로나 교수도 원하고 그 다음에 루구이시고요. 16살 땐 독일군 군의관 슐레진자도 똑같이 쉽게 원했잖아요.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 아니? 설마 아직도 네 오빠 때문에 그래? 우리가 너한테 뭘 바란 적도 없잖아. 돈도 줄 만큼 줬는데 그게 부족해? 제발 우리 얼굴에 먹칠만 좀 하지 마. 어릴 때 난 배나무에 올라가서 커다란 가지사에 웅크리고 몇 시간이고 있었어. 내 고양이 뭔가 있다 싶으면 와서 내 배 위에 쭉 엎드려. 그럼 난 귀 밑을 살살 만져주지. 아직 덜 익은 배를 따서 이빨로 확 씹어보기도 하고. 내 아지트, 거긴 나만의 세상이었어.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내가 유일하게 사라질 수 있는. 왜 항상 사람들을 피해? 하지만 때론 관심받기 위해 뭐든지 하잖아. 나에겐 큰 기쁨이야. 내 자신을 숨기는 거. 사비에, 어? 난 네가 날 사랑하는 만큼 널 사랑하지 않아. 넌 자기 자신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 네 감정에 스스로 숨어 있는 거라고. 네가 숨기려는 거, 난 그게 뭔지 보여. 뭐가 보여? 날 사랑한다는 거. 못 믿겠어? 두고
두고 봐, 우리 분명 결혼하게 될 거야. 사비에 씨는 피고에게 결혼하자고 간청했습니다. 모르겠어. 네 마음속에 얼음은 녹을 거고 넌 내 나무가 되고 너도 원하잖아. 그 다음엔 폭풍이 오지. 왜 그런 말을 해? 자, 피고는 불안정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정신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늘 성급하고 충동적인데 여기에 모계 쪽에서 온 강한 퇴행성 기질을 유전받은 듯합니다. 널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증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이 책임감, 결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나랑 결혼하자. 피고는 냉정한 상태에서 아주 침착하게 총을 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피고의 성급성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네, 피고가 선천적으로 성급한 성격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놀라울 만큼 냉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정신의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난 너무 친절해. 그래서 그게 싫어? 이상해. 영화 보러 가자. 아직 내 질문에 대답 안 했잖아. 나중에. 안 갈 거야? 소피한테는 좀 섬뜩한 데가 있었어요. 잠을 잘 때 실어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한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두르고 자죠. 고양이를 데리고 자는데 가끔 소피 방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소피 방에서 두세 사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웃음소리가 들리면 소피 웃음소리가 제일 커요. 들어오게. 꼴로나 교수님, 잡는 게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지? 소피가 여기 있습니까? 어떤 소피? 소피 오자노요. 소피 오잖아. 자네 제정신인가? 소피가 선생님을 꽤 자주 만난다고 하더군요. 소피는 숨기는 법이 없으니까요. 전 소피를 사랑합니다.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전 선생님과 소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분명 그럴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걔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 그래? 자긴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애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겠지. 걔가 진짜 사랑을 원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소피를 진짜 사랑하고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추워요. 안아줘요. 전 항상 추워요. 아마 사비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점이 좋아요. 또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안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는 거야?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요. 더는 모르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소피안과의 연애는 3주, 아니 한 달 정도는 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일어났죠.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피 양이 어떻다고 판단할 만큼 그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소피 양은 언제나 좋은 친구였습니다. 때론 뜨거운 사이기도 했지만. 근데 사람들은 소피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시험 문제로 소피를 유혹했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랑 소피는 시험 문제에 관해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교수님의 감정은요? 소피에 관해서요. 네. 불쌍했습니다. 소피 양은 자신이 찾을 수 없는 그런 남자를 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 여러 남자를 만나게 됐고 결국 자신이 돌아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인 측 증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의 아버지는 작은 배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안 갈래? 그런데 가끔 폐기일을 돕기도 했죠. 어디? 산책 한 바퀴 휙 돌려고. 싫어. 부모님들이 애지중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피고는 본인 스스로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피고의 아버지는 딸의 머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어나봐. 응?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사비야 이번에 졸업해. 난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만나야겠어. 파리로 간대? 같이 가자고 할 거야. 정말 그러고 싶어? 피고가 청소년기에 오빠는 전쟁통에 죽었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피고와 오빠가 남매 그 이상의 대파장님, 그 사건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증거 서류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증거물로 다시 제출합니다. 네. 어디가? 면접 보러? 나랑 같이 가. 소피, 우리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잖아.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너와 어떻게 할 줄 몰랐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알 것 같아. 그런데 이젠 늦었어. 그 순간 피고가 당황했다기보단 분노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피아는 본인에게 마음을 돌린 순간부터 다시 사비의 군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의 블랙 코미디라고 할까요? 비극이죠. 살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엔 코미디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분노로 막을 내리도록 짜여진 아주 정교한 공연이었죠. 사비야 한마디만 내 얘기 들어줘. 네! 절망적이죠. 이러한 절망 속에서 피고가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피고는 오스트리아인 비엔나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남자! 르구이, 오스트리아에서 파견 온 프랑스 기술자요. 전 단지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하고. 피고의 절망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재판장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몰라요. 집에선 우린 항상 각자였어요. 그게 오스트리아에서 남자를 만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를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었다니까요? 1943년 피고가 16살 때 피고의 오빠는 레지스탕스로 훈련 중 사망했죠. 그리고 1944년 피고는 17세였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덩케르크는 연합군에게 포위되었죠. 독일 당국은 자국 시민들에게 프랑스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 피고는 가족의 품이 아닌 독일이 점령한 베르마슈트 병원에 남아있었습니다. 피고는 여기서 군의관 슐레신들 대령을 만났죠. 그리고 곧 대령의 정부가 되었는데 당시 그는 55세, 피고는 17세였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총 공세가 시작되자 이 모험은 끝났죠. 그렇다고
슐레진저 대령과의 관계까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했고 1950년 8월 울룸으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뭘 바랬겠습니까? 돈이죠. 어떤 남자건 소피 오자노 양에겐 모두 똑같았습니다. 젊건 늙었건 프랑스 사람이건 독일 사람이건. 그래, 맞다니까. 사비가 내 얘기를 했단 말이지. 날 잊지 않고? 너 전이랑 너무 달라졌다. 걔가 뭐라 그랬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해줘. 널 걱정하긴 하더라. 네가 완전히 좌절한 건 아닌지 걱정했었어. 다른 말은? 뭐 널 보고 싶다 뭐 그런 말? 그런 말은 안 했어. 너랑 완전히 끝났다 그랬어. 그리고 프랑시느라는 여자랑 약혼도 했대. 현실적인 판단이겠지. 다들 그렇게 현실에 적응하고 사는 거야. 너 걔 주소 알지? 주소는 몰라. 거짓말. 몇 년을 같이 만나겠지. 그땐 너희 둘 다 결혼도 했을 거고 서로 자식들 얘기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소피. 어? 내 말 들어. 만나지 마. 너 걔 주소 알지? 걔가 이번엔 나한테도 조심하더라. 내가 너랑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랬겠지. 제발 가르쳐줘. 어? 아니야, 소피.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로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대. 걔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난 걔 보러 가야겠어. 그래, 마음을 돌리긴 늦었어. 난 그때 몰랐어. $2,000프랑만 빌려줘. 일주일 안에 갚을게. 생일에 집에 갈 건데 그때 돈이 생길 거야. 물론 갚지 않았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갚았을 거예요. $2,000프랑만! 너 지금 딴 남자도 있다며. 네 말대로 좋은 사람이다. 직업도 괜찮고 너한테 잘해주고 비엔나 좋은 도시잖아. 어? 그 사람하고 잘해봐. 그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지? 누구이?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도 너 사랑하고 너도 그 사람 사랑한다며. 어? 새로 시작해봐, 소피. 할 수 있어.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난 걔 보러 가야 돼. 네가 그랬잖아. 네가 사비랑 결혼할 수 없다 그랬잖아. 봐봐, 결국 네 말대로 된 거야. 클로데트, 난 뭐라도 할 거야. 그 애가 원하는 여자가 될래. 북구역에 도착했고 그 다음엔 뭘 했죠? 곧장 사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피고는 사비에와 얼마나 만나지 못했습니까? 18개월이요. 재판장님, 지금 피고는 앞선 조서와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그 다음날 아침 사비 씨 집으로 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곧장 사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비가 문을 열어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사비에 씨 집에서요? 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증언입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괜찮을 거야. 그럼 박사님도 가시겠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아내가 저는 정상 참작에 반대합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피고가 가진 불안정한 성격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이 범죄의 동기를 오도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필사적으로 한 남자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어린 나이로 나치군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비가 피고를 파괴적이라고 설명한 데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피고가 고의적으로 사비에를 살해한 것입니다. 소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전 이제 피고에게 본 법정이 허락하는 한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잘 지내네. 여기서. 그래 보여? 여긴 너한테 어울려. 활기차고. 피고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됩니다. 이 괴물을 극형에 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의제기합니다. 괴물이라뇨? 여러분, 저 교활한 말솜씨 때문에 진짜 드러나야 할 사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욕실도 있어? 다 있네. 넌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너도. 난 변했어. 넌 아직도 정해진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어디서 오는 거야? 북부요. 주소 누가 가르쳐줬어? 화났어? 아니. 근데 약속했잖아. 알아. 내가 갔으면 좋겠어? 우리 밖에서 밥 먹자. 그냥 여기서 먹자. 거짓말입니다. 검사님, 자신의 주장에 벗어난다 싶으면 모두 거짓말입니까? 변호사, 아직 검사의 신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3월 7일 아침 피고는 파리에 있는 사비의 시집으로 불쑥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화해가 불가능한 걸 깨닫고 내가 사라져 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실은 얼마든지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북부역에 도착했을 당시를 봅시다. 피고는 도착해서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곧장 사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같이 밥을 먹었고요.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피고는 당시 사비에 씨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18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요? 네. 하지만 그날 밤 사비와 같이 잤습니다. 경찰 신문에서는 그 이야기 왜 안 했습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비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사비에가 죽었다면 지금까지 피고가 한 모든 진술이 거짓말이 되니까요. 피고는 지금 사비에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치정살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밤 사비에와 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조작을 하는 건 검사님입니다. 검사님의 주장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소피아를 완전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슬픔과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타인에게도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한쪽에 쏠려 미리 규정 짓지 마시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피안과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릴로 돌아갔죠? 네. 그 다음 날이요. 소피,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요. 어쩐 일이야? 그냥 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니고? 매일 보고 싶었어요. 나 너무 늙어버렸지. 근데 소피는 어른이 다 됐네. 귀여운 고양이가 호랑이가 됐어. 놀리지 마세요. 전쟁만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선생님과 함께였을 거예요.
이 돌멩이 기억나? 의사면허는 땄고 아니요.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됐고? 지금은 그 반대예요. 정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디서 오는 길인데? 릴? 파리? 비엔나요. 루브이란 프랑스 기술자하고 같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사랑을 처음 느껴본대요. 저 여기서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아내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전 호텔도 괜찮은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선생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비엔나에서 따라온 그 남자는 어떻게 하고? 비엔나를 아시죠? 물에 잠겨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사람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동안 서비스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아가씨가 아직 결정을 못한 모양이네. 피고는 왜 남들이 보는 데서 사랑하지도 않는 꼴로 먹여서 품에 안겼나요? 사비에를 놀리려고? 아니면 피고가 원래 잔인하기 때문인가요? 그럼 당신들은 사랑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요? 이 사비에는 소피앙을 사랑했지만 소피앙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앙 스스로도 사랑이 아니라 단지 욕정 때문이라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줬나요? 우린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전 사비에를 사랑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소피앙은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로 가서 루브이 씨와 결혼 얘기를 나누고 울룸으로 가서 옛 애인과 며칠을 지냈습니다. 도대체 피고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가야 했어요. 루브이 씨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루브이 씨에게 쓴 편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남자에게 행복을 주고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에요. 어쨌든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사비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비에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남자들과 잤나요? 대체 피고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 못하겠어요. 소피 가방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청산가리가 나오지 뭐예요? 그래서 전 소피, 지금 네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너도 사비한테 상처를 준 적 있잖니. 둘 다 상처뿐이니 이제 그만하고 잊어버려. 그럴수록 너만 힘들 뿐이야 라고 말했죠.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비에가 파리로 간 지 한 2주쯤 됐을 때 사비에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청산가리로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모양이에요. 사비에는 놀라서 저한테 뛰어왔어요. 전 소피 방으로 올라갔죠. 소피! 이야 대체 뭐니? 청산가리요. 이걸 먹으려고 그랬니? 맛은 없다 그러네. 소피!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요! 위증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피 양의 아버지는 딸의 행동을 전해 듣고 사비의 아버지에게 용서와 조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에 가스관을 묻채 자살했습니다. 피고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을 쉽게 생각하거나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자연사와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자, 피고가 정말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참고해봐야 할 폴 박사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소피 오자노양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이용했다. 왼쪽 팔뚝에 지혈대를 감고 유리 또는 뭔가 뾰족한 것으로 손목을 끊었다. 약 1리터의 피를 흘렸고 오전 6시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됐다. 본인이 가본 오전 10시 계속 의식불명이었다. 다음날 아침 소피 양은 기력을 회복했고 이런 편지를 썼다. 사비의 부모님, 용서해주세요. 제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거듭 죄송합니다. 사비에를 죽이다니 후회됩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서기는 싫습니다. 또 소리치는 군중 앞에서 심판받기도 싫고요. 그들은 마치 혁명이라도 부르짖는 듯합니다. 저의 재판은 공개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젠 모든 걸 적당한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여먹는 걸로 만족합니다. 재판을 지연시켜야 했겠죠. 이것이 피고의 전략 아닙니까? 소피 오자노양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벌써 7주나 재판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나오신 분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서 다시 범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고는 사비에를 살해한 후에 아파트에서 가스를 틀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때 정말로 죽으려고 한 건가요? 이 점에 관해 박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소피 양이 자살을 기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감정보고서에 이 자살을 연극적 자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연극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소피 양이 죽으려는 의도가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자살에 무언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비 온다. 사비에, 응? 나 왜 사랑해? 몰라.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지는 알지. 어떻게? 웃음소리.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난 그 웃음소리가 좋았어. 사람보다 웃음소리가 먼저 좋아진 거지. 누구 웃음소리? 하루는 강의 끝나고 엄청 예쁜 여자를 쫓아갔거든. 그리고 그 여자애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바로 그 웃음소리였어. 그때부터 내 심장이 마구마구마구 뛰기 시작했지. 바보. 근데 그 여자애는 수시로 변했어. 근데 난 그것도 좋았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피고의 증언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정심을 사 이해하게 만들려는 함정입니다. 사비에, 나 졸려. 이리 와.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상처를 받는 걸까? 왜 너한테 상처를 주는 거지?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까? 피고는 사실이 아닌 것들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들려?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내가 여기 있잖아. 나 자신 모든 게 무서워. 정아리에 대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배나무가 흔들리고 가지들이 꺾이고 있어. 고양이가 올라가 떨고 있어.
나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하는 걸까? 생각들이 돌고 돌아. 사비에,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날 깨부셔야 돼. 조약돌처럼. 날 물어봐. 날 물어봐! 피고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이해할수록 우린 그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 널 죽이게 될 거야. 내가 곁에 있을 거야. 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사항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계획 범죄였느냐. 둘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느냐. 소피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소피는 지오빠랑. 암튼 지오빠가 죽고 나서 더 속을 알 수 없는 애가 됐어요. 왜? 걔는 내가 누구랑 잤는지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관계는 끝났어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야, 뭐지? 혹시 질투하는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근데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야? 그렇다고 널 다시 만나진 않을 거야. 걔 이제 곧 결혼한대.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 이 사건은 탐욕스런 한 여인이 결혼을 미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사비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 이후 다른 남자들을 유혹했던 것도 모두 그들의 돈과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꼴로나 씨는 티고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고 르구이 씨는 바라는 만큼의 높은 지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비에게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고 프랑신느와 결혼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결심합니다. 모든 길이 막혀있다. 하지만 사비에가 날 떠나 행복한 걸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사비에를 살해한 것입니다. 소피야, 너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러다 잘못되면 느낌이 이상해서 소피 방으로 차 한 잔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가끔 차를 타다 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소피가 방에 없었어요. 침대 위에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유서였어요. 사비에는 순진한 친구예요. 집안도 괜찮고 아버지는 의사예요. 내려오는 소리를 못 들은 걸 보면 살금살금 빠져나와 거길 간 게 틀림없었어요. 며칠간 우울하게 누워있더니 감쪽같이 사라졌죠. 뭔가가 그 애를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소피의 성격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고 편지도 보낸 거고요. 저한텐 별로 이상한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전보다 그 애와 더 친해졌죠. 사비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생오메르 병원으로요. 사비엔 소피를 사랑했어요. 뭐 한 번은 걸레 같은 년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요. 뭐 어쨌든 소피가 사비에를 찾지만 소피에게 연민 같은 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비에가 소피를 무척이나 아꼈어요. 이제 이 사건을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살인은 한 여인의 철저하게 계산된 범죄입니다. 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소피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광기 같은 게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설마 사람을 죽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래 기다렸어? 집에 안 가봐도 돼요? 부인 안 기다려요?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사비에는 괜찮은 녀석이었어요. 소피 같은 애랑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덩케르크 병원에 있던 작은 앵무새 기억나? 폭격이 시작되면 내 고양이가 앵무새 주위를 돌면서 물어대기 시작했죠.
아마 내 인생에서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비에는 소피에게 과분한 남자죠. 한 번은 소피가 다른 남자랑 막 놀아난다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쟨 지 맘대로 하는 애죠. 너만큼 욕망을 불러일으킨 애는 없었던 것 같아. 난 가끔 병원 같은 건 때려치고 널 납치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넌 사냥을 하고 난 고기를 굽고 야만인처럼 말이야. 저기 아마존 어딘가에. 결혼하자고 한 지 1년이 지났어.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어. 사비엘, 더 이상 묻지 마. 그게 끝이야? 사비엘은 소피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했어요. 날 만난 다음부터는 그 애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죠. 전 그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정의의 관점에서 증인의 혐오감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혐오감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뭐 어쨌든 사비에도 그애 이해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사비에도 소피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비에도 분명 모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증인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문구가 있었죠?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나면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 편지를 보고도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비에는 아주 솔직하고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죠. 하지만 피고 한 사람으로 인해 이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피고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후회의 말이 나오거나 참회의 눈빛을 보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냉혹한 눈빛만을 번뜩이고 있죠. 이러한 피고에게 우리는 절대로 자비나 용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이젠 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린 할 만큼 했어. 안 그래? 맞아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피고의 부모님은 소피양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고 보이는 것으로만 그녀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곤 자신들의 행동이 최선이라며 합리화했죠. 피고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지난달 피고가 자살을 기도한 후 제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저주가 내려졌다고 생각해요. 또한 재판장님께서 읽어주신 서류에서 사비의 부모님, 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이 편지의 내용들이 참회의 태도를 보인 게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이 법정은 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의무를 상실한 채 피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걔는 우리를 뭘로 생각할까? 걔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괴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살인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인자인 동시에 스스로를 고문한 고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비에가 여전히 소피를 사랑하고 소피도 사비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던 그런 때 말이에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셋이서 같이 안배를 간 적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서. 미안해. 좀 늦었지. 저 그림 좀. 어떤 그림? 오른쪽 창문에 기대서 생각에 잠긴 남자 말이야. 난 저 그림이 좋은데 널 닮았어.
저기 구석에 빨간 스카프 메고 있는 여자. 어떤 남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여자 말이야. 저 여자는 널 닮았어. 소피 양의 마음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고 뭐라고 정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배심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여잔 소름끼쳐. 왜? 넌 괜찮은데. 코도 파랗고 손은 노란데 잘 모르겠다. 에이, 난 예쁘기만 한데? 나라면 저 남자를 쫓아가겠어.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 저 여자가 남자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저 여자는 곧 슬픔에 잠기게 될 거야. 넌 어때? 저 두 사람이 만나면 잘 될 것 같아? 피고 소피 오자노 양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